이 일을 하다 보면요,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땐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부모님 임종 순간에 서 계셨던 분들 대부분이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숨이 점점 가빠지는 걸 보면서도 이게 마지막인지 아닌지 확신이 안 서고, 손은 떨리는데 머리는 하얘지고, 누군가는 119를 불러야 한다고 하고, 누군가는 조금만 더 지켜보자고 말합니다. 그 사이에서 자녀들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 부모님 숨이 거의 멎은 것처럼 보일 때는 바로 전화를 해야 하는 건지, 집에서 돌아가시면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건지, 단톡방에서 봤던 이야기처럼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건 아닌지, 그 순간에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제야 실감하게 됩니다. 저는 현장에서 이런 장면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효심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준비를 안 해서도 아닙니다. 누구나 처음 겪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태어나는 방법은 설명을 듣지만 집에서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방법은 아무도 자세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종을 앞둔 가족들은 늘 같은 지점에서 멈춥니다. 내가 지금 뭘 잘못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건 아닐까? 이 선택이 부모님 뜻과 어긋나는 건 아닐까?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에 가장 많이 남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때 조금만 알았더라면 그 말만은 하지 않았을 텐데. 오늘은 겁을 주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불필요한 두려움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그리고 그날이 왔을 때 가족이 조금이라도 덜 흔들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이야기를 차분하게 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를 탓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미래를 미리 정해두자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같은 순간 앞에 섰을 때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스스로 설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준비입니다.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요, 가족들이 이미 충분히 힘든 상태인데도 괜히 더 불안해하고 스스로를 몰아붙일 때입니다. 특히 임종과 119 이야기가 나오면 사실과 다른 소문들이 너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가 이것입니다. 119만 부르면 무조건 병원으로 끌려간다. 집에서 돌아가시면 나중에 조사받는다. 그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장례비가 몇백만 원 더 나온다. 현장에서 보면요, 이런 말들 때문에 가족들이 필요 이상으로 겁을 먹고 행동이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19를 부르는 행위 자체가 문제의 시작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상황이 어떻게 전달되고 어떤 상황으로 인식되느냐입니다. 일부 사례에서 병원 이송이 되었고 비용이 늘어난 건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대부분 임종이 아니라 응급 상황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숨이 안 쉬는 것 같다고만 전달되거나 갑자기 쓰러졌다고 표현되거나 보호자들 말이 서로 엇갈리면 상황은 자동으로 응급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러면 구급대 입장에서는 살릴 수 있는 상황으로 보고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잘못이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가족의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집에서 돌아가시면 무조건 문제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통상적으로 자연스러운 임종은 집에서도 가능합니다. 장소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과정과 전달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을 모르다 보니 가족들은 괜히 현금을 챙기고 말을 아끼고 전화를 미루다가 더 큰 혼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건 하나입니다. 임종 순간에 중요한 건 무엇을 선택했느냐보다 그 선택이 어떤 상황으로 이해되었느냐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해야만 왜 같은 집, 같은 부모님, 같은 시간대에서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다가도 특정 순간이 오면 갑자기 상황이 달라지는 지점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보면요, 가족들이 가장 많이 흔들리는 순간은 임종 자체보다 그 직전과 직후입니다. 숨이 약해졌다가 잠시 멎은 것처럼 보일 때, 손발이 차가워질 때, 갑자기 소리를 내거나 몸을 움직일 때, 이때마다 가족들은 다시 희망과 불안을 오가게 됩니다. 아직 살아계신 걸까? 아니면 이미 돌아가신 걸까? 지금 부르면 살릴 수 있는 걸까? 안 부르면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판단이 엇갈린다는 겁니다. 형제 중 한 사람은 당장 119를 부르자고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조금만 더 지켜보자고 합니다. 누군가는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꺼내고 누군가는 비용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면 전화 연결 순간에 설명이 정리되지 않은 채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몇 년 전 진료 기록, 예전에 받았던 치료, 부모님이 하셨던 말까지 다시 꺼내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도 그 순간의 선택은 종종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왜 그렇게 말했는지, 왜 그렇게 전달됐는지, 왜 그렇게 흘러갔는지.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임종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건 마지막 몇 분이 아니라 바로 이 판단이 흔들리는 구간이라고요. 이 구간을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이후의 절차와 기억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제 기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느끼는 건 임종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제도나 법이 복잡해서가 아니라 기준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란 점입니다. 사실 기준은 하나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응급으로 살릴 상황으로 보는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임종 과정으로 보는지입니다. 이 기준이 정리되면 그 다음 선택들은 훨씬 단순해집니다. 구급대나 의료진은요, 살릴 수 있다고 판단되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직무이고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연스러운 임종 과정으로 이해되면 불필요한 이송이나 처치는 줄어들게 됩니다. 이 판단은 현장에 도착해서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처음 전달된 말과 상황 설명을 통해 형성됩니다. 그래서 기록과 흐름이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가 기록이 되고 그 기록이 상황을 규정합니다. 많은 가족들이 이걸 모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하지만 전화 너머에서 전달된 말은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해석된 정보로 남습니다. 숨이 멎은 것 같다는 말과 임종 과정으로 보인다는 말은 같은 장면을 두고도 전혀 다른 판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임종에서 중요한 건 마음의 준비만이 아니라 상황을 어떤 언어로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라고요. 이 기준이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으면 판단이 흔들리는 순간에도 최소한 방향은 잃지 않게 됩니다. 이제 현장에서 정말 자주 보게 되는 위험한 오해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숨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 같으면 무조건 살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임종 과정에서는 호흡이 느려졌다가 멈춘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매 순간을 응급으로 받아들이면 판단은 계속 흔들리게 됩니다. 또 다른 오해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생각입니다. 괜히 말 잘못했다가 문제가 될까봐 상황 설명을 아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상황은 자연스럽게 응급 쪽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말이 없다는 건 판단할 정보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족 중 누군가가 대신 잘 설명해 주겠지 하고 책임을 미루는 경우입니다. 막상 전화가 연결되면 준비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순간의 감정이 그대로 말로 나가게 됩니다. 급하다, 큰일이다, 빨리 와달라는 표현들이 쌓이면서 상황은 점점 통제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런 오해들은 대부분 선의에서 출발합니다. 부모님을 살리고 싶은 마음, 혹시라도 나중에 후회할까봐 두려운 마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오히려 가족의 선택권을 좁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현장에서는 너무 자주 보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실제로 도움이 되는 행동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거창한 준비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보면요, 아주 사소한 준비 하나가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 간의 사전 합의입니다.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 어떤 선택을 원하시는지, 병원 이송을 우선으로 할지, 집에서 조용히 곁을 지키는 걸 원하시는지에 대해 미리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이 대화부 없으면 그 순간에 형제들 사이에서 판단이 갈라지고 그 갈림이 전화통화 속 말로 그대로 드러납니다. 두 번째는 준비된 문장입니다. 막상 전화가 연결되면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평소에 생각했던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문장 하나를 마음속에 넣어두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자연스러운 임종 과정으로 보이고 가족이 곁에 함께 있습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이 문장은 상황을 응급이 아닌 흐름으로 전달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역할을 정하는 겁니다. 누가 전화를 할지, 누가 가족을 정리할지, 누가 기록을 챙길지 미리 정해두면 그 순간의 혼란이 줄어듭니다. 이런 준비들은 모두 부모님을 차분하게 보내드리기 위한 것이지 냉정해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보면 오히려 이런 준비가 있을수록 가족들의 표정이 덜 흔들리고 서로를 원망하는 말도 줄어듭니다. 이제 합법적으로 안심해도 되는 범위를 조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많은 가족들이 제일 먼저 묻는 게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혹시 조사받는 건 아니죠?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니죠? 이런 질문들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통상적으로 자연스러운 임종으로 이해되는 상황에서는 가족이 괜히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래 앓고 계셨던 경우, 의료 기록이 분명한 경우, 보호자가 곁에 함께 있었던 경우에는 절차가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됩니다. 문제는 장소가 아니라 맥락입니다. 집이냐 병원이냐보다 어떤 과정으로 그 순간에 이르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다만 사고 가능성이 있거나 외부 요인이 의심되거나 가족들의 설명이 서로 다를 때는 상황을 조금 더 확인하는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가족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기록을 맞추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과장해서 받아들이다 보니 모든 상황이 위험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오히려 차분하게 사실을 정리해 전달하는 가족일수록 절차가 빠르게 정리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이쯤에서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보다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태도입니다. 무엇을 숨기거나 꾸미려 하지 않고 흐름대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한 가지 사연을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사연은 많은 가족들이 스스로를 탓하게 되는 지점과도 닿아 있습니다. 70대 초반의 어머님을 모시던 한 아들 이야기입니다. 어머님은 병원 치료를 오래 받으셨고 집으로 돌아온 뒤에는 가족들이 번갈아 가며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새벽, 어머님 호흡이 눈에 띄게 느려졌고 아들은 잠에서 깨자마자 숨소리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미약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멈춘 것 같기도 한 애매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전화를 안 했다가 나중에 왜 바로 부르지 않았냐는 말을 듣게 되지는 않을지, 혹시 살릴 수 있었던 걸 놓치는 건 아닐지 머릿속에 복잡해졌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전화를 걸었고 다급한 마음에 큰일 난 것 같다는 표현부터 먼저 나갔습니다. 이후 상황은 응급으로 흘러갔고 어머님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이 아들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과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날 밤의 기억이 너무 거칠게 남아있다고요. 어머님 손을 잡고 조용히 인사할 시간도, 마음으로 정리할 여유도 없이 상황이 흘러가 버렸다는 겁니다. 이 사연에서 중요한 건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느냐가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이 먼저 앞서면 말은 의도와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임종에서 가장 큰 차이는 선택보다 준비에서 나온다고요. 이 준비는 대다른 서류나 절차가 아니라 그 순간에 어떤 말이 나올지를 미리 떠올려 보는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사연을 하나씩 살펴보면 앞에서 이야기한 기준과 행동들이 왜 필요한지 조금 더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럼 이 이야기들을 한데 모아서 조금 더 현실적인 그림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종이라는 순간은요, 어떤 매뉴얼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숨이 멎은 것 같았다가 다시 이어지기도 하고, 가족들이 차분해졌다가도 갑자기 감정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보면 완벽하게 준비된 가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기준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입니다. 기준을 알고 있는 가족들은 상황이 흔들려도 다시 중심을 잡습니다. 지금 이건 응급으로 살릴 상황인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흐름인지 스스로에게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맞게 말과 행동을 정리합니다. 반대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그때그때 감정이 판단을 대신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 하나가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난 뒤에도 마음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때 너무 서둘렀던 건 아닐까? 반대로 너무 늦었던 건 아닐까? 그 질문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임종을 잘 치른다는 건요, 무언가를 더 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덜 후회하는 사람이 되는 데 가깝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가족들이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상황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왜 그렇게 했는지는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왜 지금 필요한지, 그리고 이 이야기를 어떻게 마음에 남겨두면 좋을지 정리해 볼 차례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임종이라는 순간 앞에서 완벽하게 침착한 사람은 없습니다. 울지 않는 사람도 없고 흔들리지 않는 가족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순간에 무엇을 했느냐보다 왜 그렇게 했는지를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느냐입니다.
현장에서 오랫동안 지켜보며 느낀 건 가족들이 가장 오래 힘들어하는 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대한 후회라는 점입니다. 내가 너무 서둘렀던 건 아닐까? 조금만 더 알았으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 말만은 하지 말았어야 했던 건 아닐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임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응급으로 살릴 상황인지 자연스러운 흐름인지 이 기준만 정리되어 있어도 말과 행동은 훨씬 덜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기준 위에서 가족끼리 미리 이야기 나누고 준비된 문장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만으로도 그날의 기억은 전혀 다른 결로 남습니다. 부모 세대는 평생을 자녀를 위해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마지막 순간만큼은 그 삶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곁에 서는 것, 그게 가장 큰 효도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당장 써먹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언젠가 비슷한 순간 앞에 섰을 때 오늘 들은 이야기들이 떠올라서 조금 숨을 고르고 판단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세무, 법률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